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마무시 대표를 맡고 있는 김현성이고요. 이번 연극 캐리어에서는 제작자와 연출을 맡았고요. 저희가 창작 공연이다 보니까 각색까지 참여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어마무시의 현재는 단 하나뿐인 단원 이루리라고 합니다. 연극 캐리어에서는 언니 역할을 맡았고요. 지금 대명동에서는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마무시의 단 하나뿐인 단원이지만 홍보를 제가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마무시 단체는 일단 마음 맞는 청년 3명이 모여가지고 하고 싶은 공연을 만들어보자 하면서 일단 제일 처음으로 만들게 되었고요. 작년에 창단을 해서 올해 이제 6월달? 5월달입니다. 5월달, 네. 올해 5월달에 사랑의 크기라는 소극장 뮤지컬을 했었고요. 그거는 정말 남녀노소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사랑의 이야기, 각자의 사랑의 이야기는 어떤 것인가, 그걸 주제로 해서 대학생 2커플이 나와서 총 4명이 나오는 소극장 뮤지컬이었고요. 대구에서도 소극장 뮤지컬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시도했던 공연이고요. 이 작품은 사실 그 작가인 다은이가 사랑의 크기를 한참 준비하던 당시에 그 작품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다른 극작을 이제 아예 다른 분위기로 극작을 해서 썼던 게 캐리어였어요. 네, 그 안에 담겨있던 게 이제 캐리어를 끌고 정말 여행 여행을 가는 떠나고 싶다, 이걸로 인해서 시작이 된 게 네. 캐리어고요. 너무 어. 힘든 이 상황에서 캐리어를 들고 떠나자, 이걸로 인해서 이제 시작이 된 캐리어라는 극이 생겼고, 처음에는 완전히 다른 얘기였어요. 지금이랑 다른 이야기였어요. 정말 여행을 가다가 이 캐리어로 인해서 그냥 캐리어 속에서 나오는 물건들로 인해서 남녀가 싸우는 얘기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그게 또 작가의 입장에서 너무 식상한 것 같다. 남녀 둘이 식상하다 해가지고 이래서 또 이제 같은 여자로 자매로 바뀌었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각색을 하면서 그러면 아예 스릴러로 한번 가보자 하면서 아예 처음에 생각과는 달라진 공연이 되었던 게 이번 캐리어 작품. 대본 수정이 정말 많았습니다. 거의 연습 기간에 한 80%를 대본 수정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최종 2까지 나왔거든요. 최종 2까지. 저는 이 공연을 보고 10점 중에 한 7점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저 살면서 약간 이런 연극은 처음 봐가지고 좀 인상 깊게, 약간 좀 몰입도 있게 보긴 했는데, 약간 선과 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냥 봤는데 저한테는 좀 너무 좀 이해가 좀 어렵다고 생각해가지고 3점을 뺐어요. 네. 네, 저는 10점 만점에 7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제가 연극을 되게 많이 보는 편인데요.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는 게 많아가지고 사실 약간 지루하다면 그렇지만 그런 면도 있었고, 그 두 자매의 감정선은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점수를 주자면 저도 7점 정도 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배우들의 연기 실력이 엄청 좋은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대신에 좀 연출 부분에서는 좀 지루하다. 대신에 또 그 대사 중에 반복되었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변하지 않는다는 그 반복되는 말에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10점 만점에 한 6점 정도 주고 싶고, 이유는 뭔가 기승전결이 확실하지 않은 느낌이라서 딱
터지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어요. 뭔가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끝나서까지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가지고 네, 그래서 4점 뺐습니다. 저는 10점 만점에 9점을 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작품 자체는 일단 그 주제는 좋은 것 같은데 그 어릴 적에 그 입었던 그 마음의 상처를 조금 더 관객에게 이렇게 풀어서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1점 빼고 10점 만점에 9점을 주겠습니다. 예, 저는 10점 만점에 8점 드리고 싶습니다. 배우들의 연기가 참 좋았고 그런데 이 점은 아무리 현장에서 보는 예술이지만 완급 조절이 조금 너무 없어서 긴장의 어떤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조임만 있어가지고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분이 말씀하신 그 구체적으로 그 어떤 상처의 어떤 것을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거는 저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더 좋았다고 느꼈습니다. 짐작도 되었고, 연기력과 그 긴장감을 끝까지 이끌어가는 거면에서 저는 9점을 주고 싶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씬, 연출가의 입장에서 했을 때 그 기도하는 장면이 기도가 그 무대 뒤에서 혹은 앞에서 둘이 마주보고 할 때 연출가가 저건 어떤 의도로 저렇게 같은 기도의 내용, 기도 말이지만 저렇게 했을까 하는 호기심을 갖고 끝까지 잘 봤습니다. 네, 저는 10점 만점에 8점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말하고자 하는 바가 희미하게 다가오는 느낌이랄까, 제가 이해력이 조금 좀 떨어져서 그럴 수 있는데 마지막에 캐리어 안에 들어가는 것도 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지 어떤 거를 표현하는 건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 부분 때문에 8점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버지를 연상하면서 자를 가지고 딱딱 쳤던 그 장면과 기도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루리 배우가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상처를 그 무대 뒤 스크린 뒤에서 조명을 받으면서 그 절규하면서 그 감정을 끌어내서 폭발시키는 그 장면이 심리 묘사부터 어릴 때 그 받은 상처를 관객에게 온전히 전달한 것 같아서 제일 인상 깊은 씬이었습니다. 캐리어 안에 있는 그 필요한 것들, 소품들을 꺼냈다 넣었다 하는 것이 그 둘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기에서 다 표현이 되어 있어. 처음에는 왜 저런 소품을 썼을까 했는데 나중엔 그게 아주 10분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좀 많이 생각하는 질문이기도 해서 바로 대답을 드리자면은 선과 악의 기준, 저는 저한테 잘해주면 선이고 안 잘해주면 악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악에 대한 정의는 잘 모르겠고 선에 대해서는 공동을 위한 선일 때 진정한 선입니다. 네. 저는 선도 악도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선도 절대적인 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것만 생각하면 선, 상대편에서 자기 것만 생각하면 악. 그렇게 생각해요. 단순해서 좋네요. 저도 앞에 분들이랑 비슷하게 그 선과 악을 딱 이렇게 나눌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떤 사람한테 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사람한테는 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악일 수도 있으니까 저도 이건 엄청 주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앞에서 제 옆에 분이 말한 것처럼 절대적인 악도 절대적인 선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행동이 그 사람에게는 좋은 행동일 수도 있지만 그걸 분명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선과 악이랑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극을 보고 나서 이 선과 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연극에서 이런 대사를 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불행을 없애야 된다. 그 행복하기 위해서 그 불행을 없애는 그 과정은 결국 본인의 선이 되겠죠.
그리고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악이 될 거고요. 그게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결국 그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은 본인 스스로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자기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그 자신을 악으로 만드는 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과 악의 그 기준에 대한 대답은 제가 지금 즉답을 못 하겠고요. 그 어떤 그 선 악의 기준이 되던 것들이 근원적인 그 기준이 한번 무너지면 참 돌이킬 수 없구나 하는 것은만 느꼈습니다. 저는 일단 평점에 만족하고요. 네, 첫 번째 사랑의 크기 공연을 했을 때 이제 정말 저희는 관객분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든 공연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상업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말들이 있어서 그래 그러면 이번에 연극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그 정도 평점이면 너무 네 저희는 만족을 합니다. 관객분들이 이제 뭐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더 보여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제가 이번에 연출로서 맡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만약에 보여줬더라면 정말 이게 사소한 것들이지만 만약에 가정폭력이 있었거나 했던 분들에 대해서 좀 큰 트라우마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표현을 안 하고 조금 더 상상력으로 느끼실 수 있게 연출을 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계속 반복되는 장면이나 조금 더 터지는 장면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부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거를 조금 더 표현을 했더라면 너무 가학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덜어내려고 차라리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라는 것을 보여드리면 어떨까. 아무래도 연극은 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그 트라우마들을 끄집어내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줄여보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셨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잘 봐주신 것 같아가지고 약간 부끄럽기도 한데 준비를 하면서 사실 저희가 제일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우리는 이 내용을 창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대충 훑기만 해도 다 알 수 있지만 이걸 관객분들이 과연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이해할 수 있을까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의 생각보다는 그래도 이해 안 된다는 평이 있기는 하지만 아마 대부분 조금 추측하는 느낌인 것 같은데 그 추측이 맞다고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좀 만족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도 이 정도만 이해해 주셔도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아무래도 사실 제 칭찬을 들었던 부분이 제일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저의 그 인상 깊은 장면을 말씀해 달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그 천 뒤에서 아버지에 대한 절규하는 장면이 인상 깊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게 뇌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네, 저도 그게 일단 기억에 남는데요. 그렇게 봐주셨다니 네. 장난이고 저는 그 기도 왜 따로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아까 한 분이 여쭤보신 것 같은데 그거에 있어서는 이제 그냥 우리 모두가 자신의 속마음과 얘기할 때 이게 합쳐질 수도 있고 마음과 내가 하는 행동들이 안 맞을 수 있다. 요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연출을 해보았습니다. 공연 유튜브 그냥 알고리즘에 자주 뜰 때가 있어서 이제 그거를 기점으로 네이버에 찾아보거나 그냥 그렇게 할 때가 제일 많고요. 평소 문화생활은 영화관 가는 그게 다예요.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스타에 대명 공연 문화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인스타 팔로우 하라고 하셨는데 못했는데 이번에 가면 꼭 할게요. 그리고 마팔 해주세요. 저 아니 그 질문이 아니라 저희에 대한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아니 저가 평소에 인스타 보고 진짜예요. 저 대명 공연 문화센터
제가 팔로우는 안 했지만 그게 동그라미에 이름 쳐서 있으면 계속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진짜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또 알고리즘이 계속 뜨는 거예요. 예, 저 모든 공연을 그렇게 봤어요. 진짜. 그러면은 연극도 보고 영화 주로 많이 보고요. 뮤지컬도 보고 일단 볼 수 있는 건 다 보고 경험하고 이제 노래도 관심 많아서 뭐 노래 콘서트라든지 이런 거 많이 보죠. 그래서 제가 계속 죄송한데 또 이제 문자 보내고 공부 많이 하시고 그럼 그 빈도가 어떻게 저 빈도 한 달에 한 거의 뭐 5번, 많으면 5번, 적으면 한 번. 예, 여러 가지. 예, 의도적으로 찾아서 많이 보는 편이에요. 저는 인스타나 이렇게 네이버 이런 홍보물에서 많이 접하고요. 네. 또 주변 지인들이 추천해서 같이 가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평소에 내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아무래도 유튜브, 인스타죠. 유튜브 인스타 많이 보시고 혹시 네. 공연이나 이런 거 많이 보시나요? 공연은 요즘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찾진 않고요. 한번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오 봤다가 또 식었다가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제가 관심 생길 때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가지고 찾아보는 편이고 주로 보는 공연은 영화관을 아무래도 제일 접하기 쉬워서 자주 가고 그리고 밴드에 관심 있어서 밴드 공연도 좀 자주 가는 편이에요. 저는 연극, 뭐 뮤지컬, 재즈 콘서트, 성악 공연, 클래식 뭐 다양하게 지금 관람을 하고 있는데요. 대구에 40개가 넘는 공연장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그 공연장 홈페이지에서 공연 정보를 확인해서 공연을 챙겨보고 있습니다. 예, 뭐 저는 지인이 가자고 하면 오고 예전에는 찾아서 봤는데 조금 그게 뜸해진 것 같고요. 코로나 뭐 이런 겪으면서 저는 자주 보는 것은 그림과 그 다음에 전시와 그 다음에 주로 클래식 음악회를 자주 가는 편입니다. 저희들은 대구문화를 정기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저널이나 SNS를 통해서 공연을 보고 주로 즐기는 것은 대구시향 콘서트하우스를 자주 가거나 문화예술회관 전시장을 주로 갑니다. 저도 보통 홍보 인스타 같은 곳에서 보고 아니면은 좀 큰 공연은 TV에서 티저처럼 만들어서 그런 거를 보면 되게 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정적인 거는 뭐 정적인 것도 좋지만 동적으로 야외 공연이나 그런 것도 좋아합니다. 일단 저희는 오프라인 홍보보다 온라인 홍보를 주로 하고자 했고요. 대구에서 좀 하지 않는 홍보들을 이제 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 홍보팀장이거든요. 네, 한번 넘기겠습니다. 일단 그 캐스팅 보드는 저희가 저희 극단만이 그래도 가지고 가려는 색깔인 것 같아요. 그걸 처음에 제시해 주셨던 건 저희 대표님이어가지고 이제 보통 뮤지컬 공연을 보면 꼭 캐스팅 보드를 뽑아가지고 포토존으로 활용을 많이 해서 우리가 이건 작품을 할 때마다 크게 뽑아서 이걸 조금 보여줘서 이 극단에 오면 여기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를 남겨주고 싶었고 인스타 홍보 같은 경우엔 제가 그 SNS에 아이돌 피드를 되게 많이 보는 편이에요. 아이돌은 이제 팬층을 만들기 위해서 피드를 엄청 다양하고 화려하게 꾸미기 때문에 그걸 되게 참고를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지 기존에 뭔가 연극 홍보하는 방식이랑은 좀 다르게 가지만 트렌디하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진 같은 경우에도 좀 사진 작가분을 섭외해서 촬영을 따로 한다던가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이번 캐리어는 사진을 찍었거든요. 저희가 한 명 한 명씩.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필카 감성이 저희의 그 컨셉이었기 때문에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다 입혀서 올리기도 했었고. 저희는 최대한 컨셉 각 공연마다 컨셉을 잡아서 일반 관객분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게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 거리도 처음 와봤고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된 거는 어제 이제 이 장소 찾아보다가 네이버에 축제 기사 엄청 많이 올라와 있길래 그거 보고 알았어요. 네, 저는 원래 그 대구에 연극하는 곳이 많다는 것을 원래 알고 있었고 사실은 지금 이 자리는 제가 한 몇 년 전에 저희 선생님께서 공연을 하신 자리였고 저도 사실 여기서 공연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심 좋았어요. 여기 왔을 때. 왜냐면 제가 이 자리를 알고 있으니까. 예. 여기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그 문자를 받고 버스를 타고 오는 중에 여기 버스에서 방송을 공연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예전까지는 여긴 그냥 개명 전문대인가 뭐 개명대 이랬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길래 좀 깜짝 놀랐는데 오늘 방금 이 질문을 받으니까 되게 반갑네요. 이제부터 좀 자주 다녀야 되겠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이렇게 문화생활을 연극 이런 걸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익히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페스티벌이나 연극제를 하고 있어가지고 자주 챙겨보고 있습니다. 예, 문화거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극장도 전에 관람한 적이 있고요. 저는 몇 년 전에 교원 연극 연수가 있어서 저 밑에서 연수를 받은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 거리 안에 작은 음악 공연장이 많더라고요. 프란츠라든가 그런 데서 제가 그래서 작은 음악회를 자주 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알고 있었고요. 좀 이런 좋은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면은 어느 곳에 가도 이제 아는 사람들이 있고 어느 곳에 가서라도 공연을 할 수 있고 하는 곳이다 보니까 편한 점도 있지만 이곳을 잃어선 안 된다 그런 점 때문에 조금 불편한 마음도 가지면서 이제 저희 청년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이 거리를 활성화시키고 좀 더 유지해보고자 하는 곳이 대명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대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명동이라는 공간을 예술 활동을 하면서 처음 알았고 저한테는 약간 서울에 있는 대학로 같은 느낌이어서 꼭 정말 대구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도 공연 보러 대명동에 많이 올 수 있게 발전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전체 참여 소감은 이런 인터뷰가 없었다면 그냥 연극만 보고 나와서 그냥 잠깐 생각하고 말았을 텐데 약간 질문 몇 개 받고 나서 약간 좀 자세히 공연을 다시 생각하고 이럴 수 있어서 그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 왔을 때는 인터뷰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오늘은 사실 조금 재밌어요. 앞 사람 말하는 거 따라 할 수도 있고. 그래. 네, 그날은 혼자 이제 바로 앞에서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막 그때 편집 잘해달라고 엄청 부탁하고 갔는데 오늘은 저 제가 그 유튜브 들어가서 또 봤거든요. 저를 편집을 기가 막히게 해주셔가지고 하여튼 두 번째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기 전에는 좀 이 인터뷰가 부담스럽지 않을까 했는데 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잘 이끌어 주셔서 좀 재밌네요. 저는 관람을 할 때는 보지 못했지만 보고 나서 저와 다른 시선으로 연극을 봤던 사람들의 생각까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좀 문화생활을 잘 모르는 관객들을 이렇게 견인차를 해주는 그러니까 관객들이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연극에 발을 디디고 또 이런 연극이 있구나 또 이런 장소가 있구나 이런 걸 알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라서 정말 앞으로 계속 그 관객이 산다 프로그램이 점점 더 이렇게 관객들에게 다가가고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냥 보고 끝내는 것보다 훨씬 더 피드백도 되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짧은 시간이 주어지니까 완전한 어떤 그 연극 보기가 된 것 같고요. 피드백하는 옆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각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제가 말하고자 했지만 말 못했던 것 이런 걸 옆에 분들이
어떤 반응을 들으면서 아 맞아 저렇지 아 저런 부분이 있었어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 프로그램에서 남녀노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노소. 죄송합니다. 젊으신 분들의 뭐. 저는 일단 전체적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일반 관객분들이 저희 공연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리뷰를 써주지 않는 이상 잘 듣기가 힘든데 또 보통 리뷰를 써주실 때 좋은 말들만 써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얘기도 있지만 저희가 조금 더 다음 공연을 준비할 때 바꿔야 할 부분들이나 좀 더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주는 말들이 많아서 제일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로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뭔가 무엇보다 공연이 끝나고 나서 관객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전달받을 수 있다는 게 그냥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생각이 갇히지 않고 내가 어디에 매여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면서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또 이걸 또 제가 보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들을 또 제 말을 제 귀로 들을 수 있었다는 게 뭔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최종 목표는 대구에서 소극장 뮤지컬 장기 공연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구에서도 이제 팬 문화가 있을 수 있다를 알게 해주고 싶고 약간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지만 제가 그 팬 문화를 이끈 1호라고 다들 말씀을 해주시는데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좀 더 대명동에 소극장 뮤지컬을 제가 제작도 하고 배우로 활동을 하면서 다른 일반 관객들이 유입이 되면서 여기 대명동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작을 수도 있지만 큰 소망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어마무시로서는 저희 어마무시라는 단체가 브랜딩화가 돼서 팬층도 생기고 해가지고 하나의 뭔가 장르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요. 저 이루리로서는 배우로서의 활동도 꾸준히 이어갔으면 좋겠지만 창작을 그따위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뭔가 저도 저의 작품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하나의 작품을 완고해서 공연을 올려보는 게 저의 일단 목표인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네, 가장 가까운. 어마무시가 이번에 캐리어라는 작품을 가지고 한울림 골목 연극제에 참가하게 되어서 12월 달에 14, 15죠. 네, 14, 15, 16. 14, 15, 16이 될지 14, 15가 될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12월 14, 15에 다시 캐리어라는 공연을 가지고 한울림 소극장에서 만나 뵐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어마무시 활동 같은 경우엔 이제 인스타에 예술단체 어마무시라고 치게 되면 저희 활동들을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으니 인스타도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많은 작품을 하고 있는데 뮤지컬로 넘어가면서 연극 쪽에서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연극 쪽에서도 좀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 이제 주인공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주인공에서 점점 밀려나는데 저 쌈마이도 잘합니다. 쌈마이도 잘하니까 많이 연락 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단원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뚝배기거든요. 뚝심 있게, 배짱 있게, 기죽지 말고 그래서 뚝배기를 늘 외치는데요. 저희 어마무시 뚝배기 외치면서 앞으로 열심히 나아갈 테니 어마무시에게 어마무시한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3명이라서 이렇게